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 신저가 위기의 연속이란 주제로 방송할 거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새로운 컨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정말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지식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정보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 얘기를 듣고 성장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될 거고, 제 얘기를 듣고 성장을 못 하시는 분들, 소수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모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77조 원 역대 최대치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작년 4분기 매출이 사실 76조 5,600억 원 대비 매출이 77조 원, 전 분기 대비 그냥 조금 정도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1% 정도 상승했고요. 대폭 대박 실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뉴스에 혹해서 매수나 매도를 강행하는 개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사태가 벌어지면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과연 삼성전자가 매출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순히 단기적으로 주문이 폭주해서 공장이 그냥 쉴 새 없이 돌아가니까 그로 인해서 매출이 단기간 3년 내에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런 매출 상승이냐? 이런 포지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매수나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의 매출, 이익 대비 주가를 비교 분석하셔서 결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간물주 시대는 끝났다는 그런 암시를 하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이것이 수년 내에 종료하는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보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는 포지션으로 투자금을 굴리게 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다고 해서 개인들은 집 살까? 더 들고 갈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모든 투자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들은 폭락이 오면 처분하고 큰손들은 미리 예측하는 투자를 방법을 사용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많은 동학개미의 사랑으로 전 고점인 17만원에서 9만원대로 40% 정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50% 가까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량주 대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단순히 여기 오타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고 내가 사용하는 카카오고 독점이고 독점 제품이라는 측면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분명히 100년 가까이 투자를 하신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등가 교환의 법칙을 매매에 활용하셔서 내 것을 상대에게 적게 주고 더 많이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동일한 가치를 서로 만원짜리 물건을 상대방이 만원짜리 물건과 교환한다는 것이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인데 그냥 동등합니다. 이게. 근데 인생을 동등하게만 산다면 내가 상대보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으로 마트 주인과 만원짜리만큼 물건을 교환하는 방법이죠. 등가 교환의 법칙이. 주유소에 갔을 때 2,000원으로 가솔린 1리터만큼만 교환받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만원짜리를 마트에 가서 만원만큼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DC 카운터를 왕창 받아서 만원어치를 받는 게 아니라 13,000원, 15,000원, 20,000원어치를 받는 등가 교환의 법칙을 넘는 덜 주고 더 받는 그런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적 높이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만 들으면 등가 교환의 법칙이 매우 공평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평등이 돼버리면 내가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높이가 똑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높게 올라가려고, 남들보다 높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런 매매 전략이나 물건을 보는 눈이나 할인하는 시기나, 마트마다 보시면 할인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주식도 보시면 할인, 세일하는 시기가 항상 존재하고, 예측을 한다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매년별로, 10년별로, 20년별로 다 기본적인 섹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셔서 내 10,000원 가지고 13,000원어치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빅세일 기간에, 신규 창업 기념으로, 오픈 기념으로, 아니면 특별 세일 기간으로 여러분들은 10,000원을 10,000원만큼만 쓰는 게 아니라 할인을 받았을 때 13,000원, 15,000원, 많게는 20,000원까지 내 10,000원짜리를 2배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주식으로 대입한다면 내가 10,000원으로 20,000원어치 양액만큼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등가 교환의 법칙을 지킨다? 아니죠. 어겨야지 내가 남들보다, 남들은 적게 갖고 있는데 수량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그런 매매 방법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제 방송을 보시면 힌트가 다 나옵니다. 오늘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등가 교환의 법칙 수치를 교묘하게 산정을 잘 하는 이들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의 물건이 10,000원짜리인지 20,000원짜리인지 3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 내가 적게 주는지 많이 주는지를 판단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치를 잘 산정해서 이제 내가 근로소득으로 평생을 일을 해서 10억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알뜰살뜰 저축을 해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5억 원 밖에 자산을 축적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10배를 불리는 50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가 교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변칙을 쓰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좀 예를 들어보면 5억 원으로 아파트를 투자를 해요. 2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2채를 사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을 때 개인들에게 팔면 내가 5억 원의 자산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50억 원의 자산가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등가 교환의 법칙을 어긋나는,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대입을 한다면 5억 원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투자를 해서 5만 원에 5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고 장기간 투자를 해서 40만 원에 매도를 한다면 5억 원이 40억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대입 가능한 등가 교환의 법칙 번외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실 등가 교환의 법칙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이 법칙을 어긋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 비싸지는 시기가 오면 타인에게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등가 교환의 법칙의 반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반대 방법. 90%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법으로 돈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많이 주고, 살 때는 90만 원에, 팔 때는 40만 원에, 그냥 30%, 40%, 50%, 60% 내가 산 금액에서 그만큼이 떨어졌을 때 파는 방법들을 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9억 원이 있어도 4억 원이 된다는 이 신비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인지 3,000원짜리인지 이 미래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100만원짜리인지, 삼성전자가 5,000원짜리인지, 삼성전자가 3만원짜리인지 객관적으로 이걸 알 수가 보통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값이 옛날에는 하나에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에 3,000원, 4,000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사과 가격이 10배가 올라간다는 걸 과거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을 하려면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현실에서 예측 범위를 찾아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게 무엇일까? 반도체가 업황이 좋구나. 그럼 올라가겠구나. 2차전지 반도체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겠고, 배터리 관련된 것도 업황이 좋겠구나.
단순히 지금 좋은 것들 위주로 계획을 짜서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죠. 어떻게 돼요? 30% 떨어지고 반토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물타기를 나는 하고 있고, 떨어지는 그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도 계속 사고 막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세요. 업황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뭐 썼던 방법으로 수익 났는데 내년 되니까 왜 손실 날까? 왜 손실이 나는지를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다음 거로 갔을 때 또 위기가 와요. 그럼 또 그걸 해결하고,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 요 부분을 이제 참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남들한테 내가 산 금액에서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요. 뭐 10,000원에 주식을 샀어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샀는데 이걸 20,000원에 팔든지 15,000원에 팔든지 13,000원에 팔든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이걸 더해서 남들에게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40,000원이든 붙여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90% 이상 사용하시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 됐네, 뭐 8,000원 됐네, 7,000원 됐네, 내 거를 자꾸 없애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를 붙여서 12,000원, 13,000원 이런 식으로 붙이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 때는 항상 비싸게 팔아야 되고, 내가 살 때는 항상 싸게 사야 되고,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올해는 새로운 색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